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한준TV는 2022 카타르 월드컵을 맞은 독점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월드컵을 현장에서 취재하고 있는 유럽, 남미의 각국 기자들, 공신력 높은 매체의 기자들을 연결해 독점적인 정보 그리고 깊이 있는 내용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물론 가장 중요한 정보는 H조 상대국 기자들의 생각과 이야기겠죠. H조 1차전 상대인 우루과이의 후안 파블로 로메로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우루과이와 한국과의 경기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또 우루과이 대표팀의 선발 명단 및 전략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우루과이 기자가 보는 H조의 판도는 어떤지 들어볼 텐데요. 후안 파블로 로메로 기자는 우루과이를 대표하는 일간지 엘파이스의 스포츠부 기자고요. 또 엘파이스에서 스포츠 전문지로 내고 있는 오바시온에 글을 쓰고 있어요. 이 오바시온은 남미 전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스포츠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후안 파블로 로메로 기자는 이 월드컵을 앞두고 우루과이 최고 레전드인 디에고 고딘과도 단독 인터뷰를 진행할 정도로 현지에서 풍부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이번 월드컵도 현지에서 취재할 예정입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우루과이의 한국전 준비, 한국과의 경기에는 어떤 선수가 선발 출전할 것이고 또 어떤 전술로 나설 것인지 우루과이 기자가 솔직하게 그 내부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아직 한국과 우루과이의 경기까지 시간이 좀 남아있는데요. 그 사이에 변수가 있고 또 몇 가지 확실치 않은 자리가 있습니다. 로날드 아라우오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경기까지 회복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제 생각에 아라우오는 선발 여부를 떠나 한국과 경기는 아예 뛰지 못할 겁니다. 골키퍼 포지션은 세르히오 로제트가 차지할 것입니다. 기에르모 바렐라가 라이트백으로 나서고요. 세바스티안 코아테스와 호세마리아 히메네스가 센터백 조합을 이룹니다. 레프트백 주전은 마티아스 올리베이라일 겁니다. 미드필드 라인은 2명의 5번 미드필더를 둡니다. 마티아스 베시노와 로드리고 벤탄쿠르가 짝을 이룰 거예요. 디에고 알론소 감독이 왼쪽과 오른쪽 중 어디에 배치할지 모르겠지만 레알 마드리드의 페데리코 발베르데는 측면에 배치할 것입니다. 발베르데와 더불어 측면 공격수가 4명인데 구성할지가 불분명해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파쿤도 펠리스트리, 플라멩구의 히오르얀데 아라스카에타, 아르헨티나 클럽에서 뛰는 니콜라스 데라 크루스도 있습니다. 공격 투톱은 확실해요. 현재 우루과이 클럽 나시오날에 소속된 루이스 수아레스와 리버풀의 다르윈 누네스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로날드 아라우오와 더불어 디에고 고딘의 이름이 없는 것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디에고 고딘은 우루과이 대표팀의 주장인데요. 카타르 월드컵은 그의 4번째 월드컵이죠. 고딘은 슬개골 부상으로 인해 최근에 거의 경기를 뛰지 못했어요. 치료를 위해 스페인에 가기도 했고 지금 우루과이에서 재활 중인데요. 한국전에 못 뛰고 이 3차전에 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과 경기 선발 출전은 어려워요. 디에고 알론소 감독이 마지막 순간까지 결정을 내리겠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스포르팅 리스본 수비수 세바스티안 코아테스가 한국전에 뛸 것입니다. 우루과이 대표팀의 예상 선발 명단을 보니까 화려하고 우루과이가 방심하게 발했던 부분들 중앙 미드필드 라인을 단단하게 하고 또 발베르데의 공격력까지 활용하는 전술을 쓰겠다라고 해서 조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디에고 알론소 감독, 우루과이를 위기에서 탈출시킨 이 젊은 감독의 전술과 시스템은 어떻게 되는지 우루과이 대표팀의 경기를 꾸준히 취재해온 로메로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우루과이 대표팀의 전술과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루과이는 다양한 전술을 사용하고 있어요. 4-4-2 포메이션을 썼고 4-3-2-1 포메이션도 썼죠. 그리고 예선전 막판, 그리고 최근 친선 경기에서는 4-3-3 포메이션도 써봤어요. 저는 4-4-2 포메이션으로 한국전에 나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전술에서 열쇠가 되는 선수가 페데리코 발베르데죠. 페데리코 발베르데는 4-3-3 포메이션의 3번째 공격수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중앙에서 볼란테의 역할도 할 수 있고요. 4-2-3-1 포메이션으로 변형될 때 윙어로 뛸 수도 있죠. 레알 마드리드에서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도 그렇게 기용하고 있죠. 발베르데를 중심으로 다양한 전술이 가능하고 유연하게 경기 중에도 전술을 바꿀 수 있는 점, 발베르데 효과가 얼마나 큰지를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우루과이 대표팀 이번 선수단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는 누구일까요? 쟁쟁한 스타들이 많은데 예상하시다시피 페데리코 발베르데를 언급했거든요. 발베르데가 최고인 이유, 로메로 기자가 직접 설명해 드립니다. 저는 현재 우루과이 대표팀 최고의 선수는 페데리코 발베르데라고 생각합니다. 올 시즌 레알 마드리드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요. 정말 멋진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뛰어난 선수인데요. 알론소 감독이 발베르데에게 큰 신뢰를 보내고 있어요.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도 마찬가지고요. 신뢰를 준다는 것은 발베르데가 상대 진영으로 침투할 수 있게 허락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많은 골을 넣고 있습니다. 주 포지션이 중앙 미드필더인데 올 시즌 레알 마드리드에서 8골을 넣을 정도로 공격 가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발베르데는 대단한 능력을 가졌어요. 심지어 투톱 공격수로도 기용될 수 있고 좌우 측면 공격수 자리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발베르데가 알론소 감독에게 전술적으로 많은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또 다른 주목할 선수는 다르윈 누네스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격 자원 중 디에고 알론소 감독이 전술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선수죠. 다르윈 누네스는 센터 포워드로 뛸 수 있는 것은 물론 세컨드 스트라이커, 윙어로 모두 뛸 수 있어요. 발베르데뿐 아니라 다르윈 누네스의 가치, 또 누네스 선수의 다재다능한 능력도 소개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잘 알려진 선수가 아니라 우루과이 대표팀에서 비교적 주목을 덜 받고 있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스타, 새로운 얼굴은 누구인지 로메로 기자가 소개합니다. 여러분이 잘 모를 만한 주목할 선수를 소개하자면 마티아스 올리베이라가 그 중 한 명입니다. 디에고 알론소 감독이 큰 도박을 걸었다고 할 수 있는 선수죠. 나폴리에서 뛰고 있는 레프트백인데요. 우루과이 대표팀의 주전 레프트백입니다. 나폴리에서도 주전 자원이고요. 지속적으로 공격과 수비를 오르내리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파쿤토 펠리스트리를 소개하고 싶어요. 이 선수는 굉장히 흥미로운 사항이 있는데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거의 경기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우루과이 대표팀에선 아주 중요한 선수입니다. 아주 중요한 1대1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드리블 돌파를 잘 아는 선수입니다. 알론소 감독이 이끄는 현재 우루과이 대표팀은 윙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펠리스트리는 완벽하게 부합하는 측면 공격수라고 할 수 있어요. 알론소 감독이 원하는 걸 해주는 선수죠. 데 아라스카에타, 데 라크루스 같은 선수들은 신중하게 경기하는 편인데요. 16강에 오르고 타이트한 상황이 됐을 때 우루과이는 플레이를 바꿀 선수들이 있습니다. 상대가 내려서고 공격 진영으로 들어가기 어려울 때 중앙 지역이 밀집하면 풀백을 활용해야 하죠. 그래서 마티아스 올리베이라가 매우 흥미로운 선수입니다. 데 아라스카에타, 데 라크루스, 발베르데, 베시노 같은 선수들이 중앙에 있을 때 치고 올라갈 수 있죠. 사실 풀백 포지션에도 불확실한 부분이 있는데요. 알론소 감독이 다미안 수아레스를 발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헤타페의 라이트백인데요. 아라우오를 라이트백 자원으로 여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라우오가 한국과 경기에 뛸 수 없기 때문에 다미안 수아레스가 옵션이 될 수 있었는데요. 수아레스가 빠지면서 플라멩구의 기에르모 바렐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라이트백 옵션으로 마르틴 카세레스가 있는데요. 카세레스 역시 월드컵 참가가 4번째인 베테랑 선수입니다. 파쿤도 펠리스트리, 맨유에서 뛰지 못하고 있지만 대표팀에서는 잘하고 있는 윙어, 그리고 김민재 선수와 함께 나폴리에서 뛰고 있는 레프트백 올리베라까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이 선수들이 우루과이 대표팀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로메로 기자는 H조에서 1, 2위 어떤 팀이 차지할까? 어떤 팀이 16강 진출을 할까?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로메로 기자의 솔직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H조는 대등한 팀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치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4개 팀 중 어떤 나라도 16강에 오를 수 있고 어떤 나라든 탈락할 수 있는 조라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는 포르투갈과 우루과이가 16강에 오를 유력한 팀으로 언급되고 있죠. 한국과 가나가 16강에 오른다고 해도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요. 한국이 가나를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과 우루과이의 1차전 경기가 H조의 판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H조의 4개 팀의 전력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우루과이는 아주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국은 H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팀입니다. 제 생각에 한국은 손흥민이 최고의 상태로 경기에 나서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충분히 16강에 오를 수 있는 최고의 가능성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대표팀에 대한 덕담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 얘기를 들으신다면 덕담일 거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 우루과이 대표팀의 예상 성적 물었는데 조금은 놀랄만한 대답이 나옵니다. 로메로 기자의 우루과이 기대 성적 들어보겠습니다. 우루과이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현재 매우 좋은 전력을 갖추고 있어서 최소한 8강에 오를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최근 우루과이는 월드컵에 나설 때마다 조별리그는 잘 통과해왔어요. 2010 남아공 월드컵에서는 대회 일정을 마지막까지 소화했죠. 네덜란드와 준결승에서 패배하고 사위로 마쳤습니다.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선 16강에 올랐지만 콜롬비아에 패배했어요.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선 8강에 진출했고 프랑스에 패배에 탈락했습니다. 프랑스는 이 대회에서 우승한 팀이죠. 러시아 월드컵에서 우루과이의 최종 순위는 5위였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 지금 우루과이는 또 한 번 8강에 오를 수 있는 전력이라고 봐요. 나아가 디에고 알론소 감독은 우루과이가 이번 대회에서 우승까지 노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요. 저 역시 이번 우루과이 대표팀이 대회 일정의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저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유력한 우승 후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요. 우루과이에선 내심 우승까지 내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더 유력한 팀들이 있다고 인정했지만 우루과이도 우승 후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렇다면 로메로 기자가 내다본 진짜 우승 후보는 어떤 팀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입니다. 프랑스가 이 두 팀에 살짝 뒤처진다고 생각해요. 이 세 나라가 카타르 월드컵에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되고 있죠. 저는 이 중에서도 굉장히 훌륭한 감독이라고 생각하는 치치의 브라질이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해요. 역시 지금까지 많은 기자들이 그랬듯이 브라질을 첫 손에 꼽고 있고 또 아르헨티나, 프랑스까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우루과이가 토너먼트의 특성상 또 16강에 올라가고 8강까지 진입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물론 우리도 16강에 오를 경우 이제 브라질을 피해야 한다. 그러니까 꼭 1위로 올라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루과이도 1위 진출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우루과이가 월드컵 초창기에 우승을 했던 팀이긴 하지만 근래 현대 축구 들어서는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4강을 차지한 게 최고 성적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16강전에서 한국을 만났었는데 결코 우루과이가 쉽게 풀어간 경기 아니었어요. 우리도 충분히 8강에 갈 수 있었거든요. 그때 경기에 대한 기억 로메로 기자는 어떻게 갖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우루과이와 한국이 남아공 월드컵 16강에서 만났던 경기는 많은 비와 루이스 수아레스의 두 골에 대한 기억이 서네요. 그때 루이스 수아레스는 막 전성기를 맞이하고 최고의 경력을 시작하고 있었죠. 그 경기를 결정한 선수가 루이스 수아레스였죠. 그때 빗줄기를 뚫고 수아레스가 넣었던 결승골을 넣었는데요. 우루과이는 한국과 정말 어려운 경기 끝에 승리했습니다. 저 역시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루과이에서 한국 여러분께 인사를 전합니다. 한국과 우루과이가 함께 멋진 월드컵을 치를 수 있길 기대합니다. 그때 그 수아레스가 여전히 우루과이 대표팀의 공격수로 한국과의 경기에 나섭니다. 과연 이번 대결에서는 누가 웃을지 너무나 궁금하고 기대되는데요. 한준TV는 2022 카타르 월드컵 대회 기간 내내 월드컵 현장에서 각국 대표팀을 취재하는 기자들의 이야기, 생생한 현장 이야기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한준TV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이 현장 기자들의 컨텐츠 선공개로 보실 수 있고 또 한준TV가 더 많이 이런 컨텐츠를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한준TV 멤버십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른 조 유력팀들 기자들의 이야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